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세계 국채지수 윅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윅비 편입이 확정된 건데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은 현지 시간 8일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윅비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를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채 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받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시장 경제 기조 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관된 외환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게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윅비 편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권 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제값받기를 위한 기업의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윅비 편입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는 윅비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윅비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3대 채권지수로 꼽힙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 국채가 편입돼 있고 해당 국가들은 경제적인 안정성과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추종 자금은 3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윅비는 전 세계적인 채권 투자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핵심 채권 지수죠. 이를 기준으로 많은 글로벌 투자 자산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며 수조 달러의 투자 자금이 이 지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윅비에 포함된다는 건 국제적으로 경제 신뢰도가 높은 국가임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해당 국가가 국채 상환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은 사수 끝에 윅비 편입에 성공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9월 편입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후에 편입 시도가 3차례 연속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윅비 편입이 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었습니다. FTSE 러셀은 몇 가지 기준을 따져 윅비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채 발행 규모 500억 달러 이상, 국가 신용 등급 S&P 기준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관찰 대상국 지정 때부터 정량적인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문제는 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시장 접근성 레벨이 2단계여야 윅비 편입이 가능한데 한국의 시장 접근성은 1단계에 머물렀던 거죠. 이에 기획재정부는 윅비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ICSD 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한국 국채를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시장 마감 시간도 영국 런던에 맞춰 지난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 시장 접근성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윅비에 편입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윅비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자연스럽게 한국 채권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윗비를 기준으로 삼은 많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한국 국채를 자동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게 되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FTSE 러셀은 한국 국채 비중은 국채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의 2.2%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윗비의 추종 자금이 3조 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660억 달러, 우리 돈 약 90조 원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0조 원은 연간 국고채 순 발행 규모에 육박합니다. 기재부는 윗비 편입에 따라 2026년 말께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 변동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안정성이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하죠. 윗비 편입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윗비 편입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도 몇 가지 있는데요.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경우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국채 수요 증가로 인한 금리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 투자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비 편입은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